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베이저 TV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5G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고 5G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 KMW, RFHIC, 서진 시스템, HFR, 이노와이러스 이렇게 주요 종목 5종목을 함께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얼마죠? 네, 각각 목표 가격들을 한번 정해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5G가 최근에 다시 뜨고 있는지, 왜 사야 하는지 이것을 첫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식 하나대투 의원은 자기 글에 이렇게 꼭 사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6가지로는 첫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3에서 4GHz 대역 투자를 증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미적미적하면서 대충 했는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꾸준히 이 어떤 그 계획성을 가지고 크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일본이 5G 장비 국산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5G 장비 국산화 정책. 결국 자기 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내재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기들이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외주를 줘서 짜 맞추는 모듈 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요가 늘고 있다. 후지츠나 에릭슨 등 글로벌 SI와 파트너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들이 이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번째는 오프라인 시장 확대 이후 직납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오픈넷은 서로 이제 공유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020년 하반기 인도가 주파수 경매 이후 2023년 3GHz 대역 투자 확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시장의 성장성. 여섯 번째는 국내 통신 3사 카펙스가 2021년 바닥을 쳤다. 네.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 후지츠나 일본과 미국 쪽에서 5G 장비 이들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꾸준히 그리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중동 국가들도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거기서 이제 오퍼가 나오는 주문량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하락을 했죠. 네, 전부 이제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툭툭 치니까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동사를 사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5G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고주파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에서 23년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인도도 5G 3.5GHz 투자에 가세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통신 사업자들은 AT&T, 버라이전, DC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최근 고주파 대역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버라이전, AT&T, DC 네트워크는 2022년 2분기 이후 본격적인 3에서 4GHz 대역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년 올 7월부터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미국 시장 총 투자 규모는 대략적으로 각 통신사별 7에서 8조이며 향후 1년간 3사 합산 기준 20조에 달할 것이다. 국내 통신 3사 연간 네트워크 카펙스 규모가 5에서 6조 원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 3에서 4배 정도에 달하는 큰 규모 투자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탈출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결국 주가 상승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ITU 국제전기통신연맹이 주파수 대역을 구분했는데 C 영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미국 C밴드는 4에서 8GHz 여기서부터 고주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참 많이 하고 있죠. C밴드가 4에서 8GHz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F, VHF, UHF, L, S, C 지금 C 좋죠? 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통신사별 2023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한 중대역 주파수 내역을 보면 이 2.5GHz가 이제 짙은 이 파란색이죠.
그다음 C밴드 아까 앞에서 C밴드 보시죠. C밴드는 4에서 8GHz C밴드 그 다음에 3.4GHz T-모바일은 주로 2.5GHz를 주력으로 하는 버라이전은 C밴드네요. 네, 4에서 5GHz AT&T도 C밴드 DC 네트워크는 C밴드 위에는 3.45GHz 이렇게 중대역 고주파로 상용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라이존 네, C밴드 대역 투자 가이던스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50억 달러 근처에 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장비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봤더니 국내 장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Q도 늘고 P도 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캐치를 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지르기 시작한 거죠. 국내 네트워크 장비 11개사 분기별 매출액 합계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플러스로 나타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실적 전망을 한번 봅시다. 2023년 실적 전망 역시 낙관적이다는 게 중요하죠. 미국에 의해 고대했던 인도과 유럽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2023년 먹거리로 부상 중 인도 지역에서 수주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얼마 전 인도 정부는 2022년 10월 5G 상용화 개시 선언에 이어 삼성전자가 인도 바티의 5G 장비 업체로 선정되면서 쾌거를 일으켰다. 인도 바티의 5G 장비 업체가 삼성전자 선정이 된 거죠. 미국, 일본에 이어 2022년 연말부터 인도까지 5G 투자에 가시할 것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오퍼를 받아가지고 국내 아웃소싱 업체들에게 이제 오퍼를 나눠주는데 이들이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슈화됐던 수출 성과가 미국, 일본에 이어 이제 인도 시장까지 이제야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 최근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폭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확 치고 올라오는 그 초입 단계이다.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여기서 플러스 한 20% 정도, 30% 정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연말 마지막 먹거리일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섹터 중에서도 이 바이즈빙에도 여러 섹터가 있죠. 이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이익과 수혜를 많이 볼 것인가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5.5 5G 5.5 5세대와 6세대 5.5G는 6G를 위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6G를 위해서 바로 5G에서 6G로 가지 못하고 5.5G를 통해서 갈 것인데 2023년에서 27년 사이 국내 네트워크 장비가 장기 빅사이클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 그래서 지금 5G를 걸치고 4G LTE에서 6G로 바로 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5G나 5.5G 통하고 6G로 가야 됩니다. 결국 네트워크 장비 업종 안에서 기존 5G 대장주가 6G에서도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과거 3G나 LTE 도입으로 큰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이 5G 도입에서 똑같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시고 5.5G나 6G 도입도 이러한 국내 사행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기존에 있는 강자들이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중소장비 업체에서는 안테나, 필터, 시스템 분야에서는 KMW, 에이스텍, 기가레인 등이 일단 눈에 들어오죠. 인빌딩, 스몰셀, 프론트홀 장비 분야에서는 솔리드, 이노와이러스, HFR, 오이솔루션. 다음에 RF 및 광 부품 케이스 부분에는 RFHIC, 서진 시스템. 유선 가입 장비 분야에서는 다산 네트워크, 유비코스가 5G 시대에서 6G 시대에서도 주식시장을 리딩할 주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6G 시대의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 후보군을 보면 안테나와 필터 시스템에는 KMW,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인빌딩 스몰셀 프론트홀에는 솔리드, 이노와이러스, HFR, 오이솔루션, RF 및 강 부품 케이스에서는 RFHIC, 서진 시스템,
유선 가입 장비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와 유비쿼스 이 정도인데 안테나, 필터 시스템, 인빌딩, 스몰셀, 프론트홀, RF 및 광풍풍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보는 인빌딩, 스몰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정부가 28GHz 주파수 회수 조치를 했죠. 통신 서비스 장비 업체에 미칠 영향을 보면 정부는 주파수 회수를 하는데 망투자 소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죠. 20년 손상차손 처리로 통신 3사는 이미 실적에 2020년에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28GHz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향후에 큰 낭패를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입찰을 할 것 같은데 트래픽을 감안시 향후 초고주파수 사용은 필연적이죠. 그렇죠? 빨라야 되기 때문에 mm웨이브 주파수 사용은 필연적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28GHz 투자를 촉진할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장기인 네트워크 투자 로드맵을 명확히 해줄 수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게는 호재로 이번 기회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28GHz 주파수 회수를 한 게 오히려 이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을 거죠. 이걸 갖지 않으면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들의 문제가 먼저 내년에 다시 망에 대한 옵션을 하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발주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미리 좀 기대감들이 선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G를 공부하다 보면 mmwave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돼. mmwave. 이것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용을 보면 첫째, 방송, 공공, 상업, 군사, 통신용 등으로 이미 다수의 주파수에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10GHz 미만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죠. 인당 트래픽이 폭증 양상을 보이고 UHD, VR 컨텐츠 활성화 시 트래픽이 현재보다도 3에서 9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디바이스 확장이 본격화될 거고 인당 사용 디바이스 증가 또한 증가가 또 하나의 트래픽 급증 현상의 원인이 될 거다. 이 막대한 트래픽 급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mmwave라는 거죠. 자, 그럼 이 mmwave는 뭐의 약자이냐? 네. mmwave는 밀리미터파라고 그러죠. 밀리미터 웨이브라는데 밀리미터파의 줄임말은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이고 파장이 1에서 10 뭐랄까 밀리미터인 전파를 이야기하죠. 네. 극고주파이죠. 네. extremely high frequency 파장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극고주파라는 거죠. mm웨이브, 밀리미터 웨이브. 밀리미터파는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며 위성통신, 이동통신, 항행, 지구탐사, 전파천문 등 아주 고첨단 산업에는 반드시 밀리미터 웨이브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또한 안테나의 송수정 장치를 소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 그래서 mmwave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G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대역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 6GHz 저주파 대역이 있고 28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고주파 대역을 mmwave 밀리미터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주파를 mmwave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둘의 큰 차이는 mmwave 밀리미터파의 대역폭이 서브 6기가 대역 대비 약 8배나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역폭이 높다. 대역폭이 넓으니 당연히 훨씬 많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국내 5G는 어떤 상황일까? 국내 이동통신은 현재 서브 6GHz만 상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5G 상용화 당시 주파수 경마다 3.5GHz 100MHz 폭과 28GHz 800MHz 밀리미터파 두 대역 모두 할당을 받았지만 국내는 3.5GHz 대역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8GHz의 800MHz의 밀리미터 웨이브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것을 지금 회수해 가버렸죠. 다시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 밀어붙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돈이 들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나타날 특징이다. 그래서 MMA 밀리미터 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된다.
대역폭이 넓고 대역폭이 넓으면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넓으면은 많은 트래픽이 갈 수 있고 안테나를 소형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돈은 좀 많이 드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도 그렇고 정부 트렌드도 그렇고 28GHz 고주파 대역에는 반드시 미리미리 웨이브가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웨이브에 대한 특징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도입 시에는 더 많은 기죽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장이 짧죠. 밀리미터 파는 속도가 빠르지만 회절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절이 이렇게 커서 담장을 그냥 마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죠. 통신에 있어 회절성은 벽이나 건물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빠른 대신 이러한 단점이 있죠. 고주파일수록 직진성은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회절성이 낮기 때문에 기주국이 더 촘촘해야 안정적인 파이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관련 기업 사업부들 한번 쭉 보시고 네, 이동통신 기주국에는 KMW, 에이스테크, 웨이브 일렉트로, 서진 시스템, RFHIC, 삼지전자, 중계기는 솔리드, FR텍, CS,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기산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보셔야 되죠. 네트워크 운영 관리에는 이노와이러스, TNT, 보안 및 소프트웨어, 윈스, 텔코웨어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 제가 오늘 아침 시장 전망에도 했는데 한번 4G 안테나, 필터, 5G AFU, 커넥터 케이블, 트랜지스터 증폭기, 광 트랜시버 케이스 등의 이러한 기업들이 써있습니다. KMW, 에이스텍, 기가레인, RF텍, 있죠? RFHIC, RF 머티리얼스,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종목에 집중.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떡고물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일이죠. 그래서 에이스텍, 기가레인, RFHIC, RF 머티리얼즈, 오이솔루션, 서지 시스템 이 정도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5G를 다시 봐야 하는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저주저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